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실시되는 프랑스 파리가 유치 후보국들의 막바지 유치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람몰이를 위한 길거리 홍보전도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주진 기자가 파리에 가 있습니다. 주진 기자, 현지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국들의 막판 유치전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부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 182명이 모여서 투표를 실시하는 이곳 프랑스 파리를 부산으로 물들였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장 주변뿐만 아니라 쇼핑몰과 공항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 600개가 넘는 부산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파리의 주요 노선을 오가는 버스 2,000여 대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문구를 부착했는데 파리 전체 버스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디아 광고도 길거리에 굉장히 많아서 우리의 최대 경쟁국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홍보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파리 시민들도 엑스포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인데요. 문화 강국이자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부산을 응원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And even like on a daily level, sometimes things that you just do in a more conservative ways in Europe, like in Italy. But I feel like Korea is moving a lot more fast forward. 매우 반갑습니다. 유치전 막바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과 24일 파리에서 BI 대표들을 만났는데 오늘부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치단을 이끕니다. 수일째 파리에 머물고 있는 박형준 시장도 사우디의 막판 물량 공세에 부산의 지지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빡빡한 미팅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막판 며칠도 결코 눈을 뗄 수 없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해 이탈리아를 밀어낸 뒤 사우디와의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한다는 구상입니다.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지지표 흡수는 물론이고 사우디 투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분명 쉽진 않지만 정부는 계속된 유치 활동을 통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NN 주우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포 유치를 위해 K-팝 스타부터 재벌 총수와 대통령까지 모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그동안 모두가 함께 해온 여정의 순간순간들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세계에 알린 가장 화려한 무대는 BTS 콘서트였습니다. 아시아드와 북한 등의 6만여 명이 모였고 전 세계 229개 나라 4,900만 명이 온라인으로 부산을 지켜봤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부산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더욱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PT 현장에는 월드스타 싸이가 올라갔고 성악가 조수미 씨의 공연은 홍보의 장마다 품격을 높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를 필두로 가수 비와 카리나 등 수많은 스타들이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나섰습니다. 스타들이 전면을 채웠다면 경제계는 후방을 담당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재벌과 기업들은 저마다 네트워크를 내세워 물밑 교섭을 지원했고 실사와 PT 등 현장에서도 직접 힘을 보탰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해서 나흘까지는 계속 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실사단 이거 잘 마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부산의 유치 활동은 가속도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4차 PT에서는 직접 윤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깜짝 출연하면서 경쟁국들의 기세를 눌렀습니다. The 2030 Busan Expo will be remembered as one shifting our priority from competition to solidarity.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이런 활동에는 긴 시간 묵묵히 힘을 보탠 부산 시민들의 노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깃발을 흔들고 응원에 나서며 부산 유치를 외쳤습니다. 정말 부산에 꼭 유치가 돼가지고 저희의 이 응원전이 파리로 가서 전 세계에 퍼져서 반드시 우리가 1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유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 기업인까지 사비를 털어 외국을 찾고 자체적으로 행사까지 열면서 발로 뛰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30 또 부산의 한 시민으로서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산 시민, 부산과 함께 살아갈 부산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 후회 없이 달렸습니다. 제가 만난 각국의 대표만 거의 150개국에 이르르고요. 또 지구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대한민국 원팀은 지구를 한 450바퀴 돌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 없이 최선을 다했고 부산이 먼저 제안했지만 온 대한민국이 함께 뛴 2030 엑스포 유치전.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그 결과가 이제 사흘 뒤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됩니다. KNN 최승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온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중 겨울철에 화재가 잦은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좁은 도로를 소방차가 줄지어 지나갑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부산 해운대 미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가게 내부 콘센트에서 시작된 불길은 3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 보시다시피 가게 내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웃 가게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걱정 많이 되죠. 새벽 4시에 그랬다니까는 불을 빨리 못 꺼가지고 불이 번지고 이런가 봐. 소방은 화재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부근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봐 콘센트를 과다 설치하고 온열기구를 끄지 않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은 정확한 원인은 합동감식을 위해 밝힐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는 주택 화목 보일러 화재가 발생하는 등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4만여 건. 이 가운데 겨울철 화재 발생률과 인명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전기 히터라든가 전기 장판 사용이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과열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합선이라든가 이런 위험도 있게 되고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건조한 겨울철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커피는 하나의 일상입니다. 어디를 가도 곳곳에 카페들이 있고 유명 프랜차이즈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제에서 시작한 카페 브랜드로 전국 시장에 도전장을 낸 청년이 있습니다. KNN 특집기획 바다가 젊어진다. 오늘은 거제 청년 사업가 박철우 씨를 황보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늘에서 본 거제 도심입니다. 바다와 조선소, 그 앞으로 많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창고 건물. 이곳은 2년 전 농협 양곡 창고를 개조해 만든 카페입니다. 이 카페를 만든 대표 박철우 씨는 부산에서 거제로 정착한 지 이제 12년째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에서 카페랑 식당 등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박철우라고 합니다. 거제는 제 꿈이 시작된 곳이죠. 저한테는 은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할 때는 워낙 가진 자본이 작다 보니까 제 명의도 아니었고, 그리고 전부 다 장사를 모르던 사람들이니까 수익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저는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아내한테는 그냥 그때 여자친구였는데 나 망했다, 떠나도 좋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한번 죽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농사 현장에 일을 하러 왔었고, 아내는 원래부터 본인의 꿈이었던 옷가게를 하러 거제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월세 구할 돈도 없어서 저희가 여관에 빌려서 살았을 정도였는데 카페를 하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창고형을 되게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거의 뭐 거제도를 이잡듯이 뒤졌던 것 같습니다.
기간 대비 좀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제 해볼 수 없느냐라는 문의가 오기 시작했고 현지 상황에 맞게 조금 유연하게 매장들을 다 만들어서 거제에서 다시 꿈을 꿀 수 있었던 청년 사업가는 이제 거제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커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거제도에서 멋진 상징물처럼 건물을 하나 지어서 새로운 브랜드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인데 그 브랜드는 거제에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사시는 분들한테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사실은 꿈입니다.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에서 도전을 이어온 한 젊은 사업가의 의지가 지역 정착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시 한산면 가왕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톤급 연안 통발 어선의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배수 작업을 한 뒤 사고 선박을 인근 대포항으로 입항 조치했습니다. 부산시가 세계지능형 스마트 도시 평가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77곳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이 평가에서 부산은 2년 전 처음으로 순위에 든 이후 지속해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었지만 무척 쌀쌀했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연일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였던 내륙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낮에도 15도 선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퇴근길 무렵 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비가 오지 않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가 2도, 거창은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15도, 합천 14도, 거창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3도, 함안은 1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8도, 양산은 4도를 보이겠고요. 부산권 낮 기온 모두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